그 젠더 정체성은 내 몸은 남자인데 남자가 일하는 것이 싫으니까 여자가 되고 싶은데 그럴 수 없잖아요. 아무도 인정 안 해주니까. 그런데 이제 이 젠더 개념이 나와서 이런 사람들에게 갈 길을 말하자면 제시해 준 거예요. 젠더 정체성을 가지면 된다 이거죠. 성 정체성이 아니고 젠더 정체성을 가지면 되는데 이 젠더는 사회적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그 사회가 정해주면 뭐 된다 이거죠. 그래서 요즘 이게 젠더 이데올로기가 지배적인 사회는 인간의 섹스나 젠더는 타고나는 게 아니고 사회가 결정하는 거니까 거기에 사회적 개념에 맞추면 젠더가 바뀌는 거죠. 바뀔 수 있다고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나의 젠더는 몸은 남자지만 나의 젠더는 여자다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되고 또 사회에서 그걸 존중해 주라고 얘기하게 된다.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자기 몸은 남자인데 여자라고 주장한다 해서 여탕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혼란이 일어납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상관없다 이거죠. 여탕에 넣어주라 이거죠. 여자인데 남자가 돼가지고 여자들 체육 경기에 가서 참여하는 거 다 인정해 주라 이거죠. 신기록을 세워도 여자 기록으로 인정해 주라 이거죠. 이게 처음에는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게 조금 여자 선수들이 볼 때는 부당하거든요. 그걸 항의하고 하니까 지금 헷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단체마다 트랜스 여자가 이렇게 들어오는 거 인정해주는 그런 그룹도 있고 체육단체마다 또 안 해주는 단체도 있고 이래요. 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젠더의 개념은 인위적인 것이고 인위적인 것을 가지고 정체성을 삼으니까 이게 선택한다는 의미가 있죠. 내 선택은 내 선택이니까 너희들이 인정해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트랜스젠더는 왜 그러면 다른 선택을 하냐면 생물학적 몸이 싫다 이거죠. 나는 남자인데 마음은 여자가 되고 싶으니까 현재 남자로서의 몸은 거부하는 거죠. 거부하고 싫다. 나는 여자인데 남자의 몸에 갇혀있다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여기서 해방되고 싶다 이거죠. 그럼 해방되는 거 이해가 되겠는데 그렇다고 이렇게 성전환한다고 해방이 됩니까? 온몸은 아직도 남자인데. 그래서 이걸 젠더 디스포리아 말을 씁니다. 트랜스젠더는 병적인 의미가 있다 해가지고 지금 이 말을 써요. 젠더 디스포리아고. 그래서 이제 급진 페미니스트들은 이런 젠더 개념을 거부하고 심지어 남녀 차이도 거부하고 그리고 트랜스젠더를 이제 인정하고 그렇습니다. 이제 이 밑에 그림이 이제 트랜스젠더 페미니스트들이 싫어하는 그림이에요. 이 그림요. 이해가 되시죠? 이 남녀 차이를 부각하는 거니까 페미니스트들은 이런 그림을 되게 싫어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남자아이는 핑크 옷을 입고 여자아이는 파란 옷을 입고 옛날에 이제 미국에서 그랬던 모양이에요. 이런 것은 이렇게 구별하는 것은 심하다. 실제로 이렇게 할 수 없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거 주장하는 체계예요. 이게 모두 이제 페미니스트들의 그 급진. 페미니즘도 여러가지 그룹들이 있습니다. 전통적인 남녀 역할을 존중해주고 그걸 발전시키자는 페미니즘, 그 이제 초창기 페미니스트들이고 이제 20세기 후반에 20세기 들어와가지고는 이제 이런 급진 페미니스트가 특세하고 이 사람들의 목소리가 더 커요. 그래서 이제 남자가 여자가 남자하고 다를 게 뭐 있냐? 예를 들면 특히 이제 같은 보수를 달라. 또 여자가 집에서 살림이나 하는 거는 그렇게 강요하지 말아라. 여자도 승진시켜라. 이런 요즘 페미니즘들이 하는 얘기들이 지금 많이 퍼져 있죠. 이런 상황이 현재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남녀의 뇌가 이제 우리는 남성 여성이라고 생각하는 거, 정체성은 생각의 문제고 생각은 뇌에서 나오니까 그럼 남자 여자 뇌가 같은가 다른가 그런 식의 생각을 해도 될 만큼 뇌 자체가 그렇게 규정되어 있느냐 이런 것을 연구를 많이 해요 요즘. 트랜스젠더 아니라고도 남녀 뇌의 차이는 아주 흥미진진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림은 책을 읽을 때 내 어디가 활성화하느냐를 보는데 남자들은 어느 쪽 뇌가 활성화하고 여자들은 양쪽이 다 활성화합니다. 그래서 이게 생각 사고방식이 다르다 하는 것을 입증하는 하나의 책에 남자 여자는 사고방식이 달라요. 그러니까 뇌가 다른 거죠. 근데 이걸 같다고 자꾸 이렇게 억지로 생각할 이유가 사실 없습니다. 남자 여자는 다르다. 이게 자연이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 이게 자연의 그 하나님의 창조 섭리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남자 여자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화합하는 게 이제 그 보완의 그 이론이죠. 완전한 것이 되는 거죠. 완전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남녀가 구별되고 합치는 것이 이제 완전한 인간을 성취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결혼하고 이렇게 합쳐야 그다음에 프로덕션, 크리에이션, 창조, 생식이 나온다. 이제 그런 것이고 이것이 당연한 자연이죠. 그러니까 누구나 다 이렇게 살고 살아왔고 또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인간의 아이들 자식을 낳아야 인류가 존속되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게 자연이고 하나님의 창조 섭리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남자 여자 뇌가 다르다. 이건 이제 많은데 남자하고 여자 뇌가 다르다. 많은데 뭐 일리가 있어요. 남자의 뇌의 중심은 섹스만 가득하고 여자는 약속을 지켜야 된다. 이게 말. 그럼 뭐 수다를 잘하고 뭐 패션, 구두에 관심이 많고 뭐 질투하고 쇼핑 좋아하고 뭐 초콜릿을 좋아하고 뭐 이런 얘기들이 있고 남자들은 뭐 운동을 좋아하고 허풍을 떨고 뭐 이런 이게 남녀 뇌가 다르다 하는 걸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얘기의 그 이제 오리진은 골상학이라는 겁니다. 프레놀로지 이제 그 뇌 머리 모양을 보고 성격을 점치고 또 어떤 정신병이 생길 것인가를 예측하는 연구가 19세기에 한참 유행했어요. 그 얼굴 보고 이제 말하자면 어떤 병이 어떤 성격이다 인간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 이거죠. 골상학 쉽게 말하면 요즘 우리나라에서 이제 얼굴 보고 이제 운수 팔자를 점치는 것과 같은 그런 생각이죠. 어쨌든 그 뇌에 뭐 미래가 담긴 있긴 한데 단순히 뭐 겉으로 모양을 봐가지고 성격을 점친다는 건 좀 무리가 있어요. 이거는 흥미진진하지만 과학적이 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현대 의학은 뇌 사진을 저렇게 찍으니까 저걸 통해서 남녀가 어떻게 다른가를 연구를 굉장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연구 결과를 보면 이 젠더가 내 생각으로 정한다 해서 이제 뭐 성정체성을 가지지만 이것도 결국은 섹스다 이거죠. 생물학적이다 이겁니다. 남성성, 남자답다는 것, 여성성, 여자답다는 것을 결정하는 것도 생물학이다. 생물학, 쉽게 말하면 성호르몬이라고 봅니다. 성호르몬이 뇌의 발달과 기능에 영향을 미쳐서 남성적 특징 성격, 여성적 특징 성격, 행동 방식을 만들어낸다. 남자다운 행동은 사회가 가르쳐주는 게 아니고 테스토스테론에 의해서 이미 결정되어 있다. 여성은 여성답다 하는 이런 매너, 태도, 얼굴 표정 이게 또 에스트로겐에 의해서 이미 수태 때부터 정해져 온다 하는 이제 주장이에요. 그리고 여성의 경우는 특히 이제 임신하고 애를 낳고 키워야 되는 이것 때문에 이제 그 출산에 관계된 호르몬 이게 추가적으로 있어요. 옥시토신, 바소프레신 또 젖 먹이기 위해서 프롤락틴이라는 호르몬인데 이런 호르몬들이 뇌에도 작용한다 이거죠. 그럼 출산하고 아기를 돌보고 젖 먹이는 행동은 여성 특유의 행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특히 옥시톡신이 요즘 이제 화제거리인데 옥시톡신이 뇌에 있어서 엄마가 아기를 사랑하고 애착을 가지고 돌본다 하는 그런 이제 이론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그 젠더 남성다움, 여성다움도 결국은 생물학적이다. 그래서 이건 창조 섭리일 것이고 자연이고 그래서 남녀 관계라는 것은 차이에 근거해서 상호 보완하는 관계다. 결혼을 해서 상호 보완이 돼야 더 성숙한 인간으로 발전한다. 이것이 이제 그 기독교적이고 이때까지 인류들이 대체적으로 뭐 아시아나 인도나 제 생각에는 아프리카나 아마존이나 다 모두 이런 거에 생각을 해서 이제 결혼 제도가 이렇게 정착되어 있는 거죠. 그것도 결혼도 이제 좀 더 세분화되면 뭐 일부일처제가 돼야 이제 그게 완벽하다. 뭐 다부다처제 이러면 이제 사실 누가 내 아빠인지 뭐 구별 안 되면 이제 그 모델로 삼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런 분들의 주장은 남자 여자 각기의 고유성을 실현하는 것이 더 인간의 성취다. 그래서 여성은 여성성을 주장하고 실현하는 용기가 필요하다. 여성이 남자답게 되려고 한다거나
남자가 여자답게 하겠다는 거, 뭐 이렇게 무리한 의도를 가지거나 노력할 이유가 없다. 이런 생각을 만든 그 생각을 그처럼 만든 영화가 있어요. 이 영화가 이제 피멜 브레인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소개 안 된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주장을 하는 정신과사가 있어요. 그 정신과사가 책을 썼는데 그 책을 기반으로 이제 그게 당시에 베스트셀러였으니까 여기 가지고 영화도 만들고 해서 핵심은 뭐냐? 각각의 남녀 고유성을 실현하도록 해야 된다 이겁니다. 이게 제가 보기에는 합당해요. 그래서 이제 그 성혁명이라는 뭔가 하면 섹스, 젠더, 정체성을 막 뒤섞어가지고 헷갈리게 만드는 거죠. 이게 분명히 남녀로 구분되는데 뭐 정체성이 어떻다, 젠더가 어떻다 해가지고 막 섞어가지고 유동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말 좀 쉽게 말하면 인간의 그 한 개인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거죠. 지금까지는 정체성과 성정체성과 젠더 정체성이 일치해야 또 그 사회에 적응되고 뭐 무난하게 살 수가 있는데 이걸 헷갈리게 하는 것이 성혁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 그림이 지금은 보면 익숙하고 하죠. 이게 뭐 뮤지컬과 이런 장면이 하도 나오니까 익숙해 보이는데 이게 이제 1920년대 1차 성혁명의 특징적인 모습이에요. 이거 이제 이런 모습을 크레프라고 그랬어요. 크레프. 이거 우리말로는 후라빠라고 그랬죠. 근데 이런 여성들이 나와서 이렇게 근데 이런 사람도 그 당시에 20년대는 그냥 소수였습니다. 주로 이제 캬바레나 바에서 이런 사람들이 활동했지 일반 그 거리에서는 이런 활동을 하기 어려웠죠. 옷은 그렇게 입고 다니는 게 유행을 했어요. 근데 이게 이제 60년대 와서는 소위 2차 성혁명, 이게 1차 성혁명인데 2차 성혁명 때 말하자면 이제 2차 대전이 끝나고, 요거는 1차 대전이 끝나고 이런 일이 벌어졌고,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이제 2차 성혁명이 일어났어요, 60년대.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젠더 개념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역사적 포차를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